자, 이번 시간에는 내비게이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링크를 걸어서 이동하는 걸 할 거예요. 이동하는 걸 할 건데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리액트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페이지를 하나만 씁니다.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 태그를 못 써요. A 태그를 못 써서 뭐가 필요하냐면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고 있어요. 리액트 라우터 돔. 얘를 설치를 할 거거든요. 여기 보면 npm이라고 해서 있죠. 리액트 라우터 돔.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검색하셔도 되고 구글에서 검색하는 게 제일 편해요. 요 i 뭐죠? 뭐의 약자죠? 인스톨의 별칭이죠. 세이브라는 그게 안 들어갔네요. 그쵸? 옵션이. 복사를 하고 우리 어제 세이브 들어가면 여기 그거 걸린다 했죠. 패키지에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디펜던시에 스타일 컴포넌트 걸렸네요. 맞죠? 모션송에 기억나죠? 자, 얘를 설치를 할게요. 이거 서버 끄고 컨트롤 C에서 끄고요. 복사해서 엔터 칠게요. 리액트로 얘가 아니죠. 얘죠. 복사가 안 되네. 엔터. 이거 설치가 될 거예요. 저는 설치가 저도 안 돼 있나? 얘를 설치를 하고 라우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가 끝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우리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 있잖아요. 헤더 컴포넌트 이거. 자, 여기서 요 메뉴를 요거를 좀 건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건드릴 거냐면 app.js로 가보세요. app.js. 여기 보면 지금 처음에 페이지가 요 컨테이너 요 홈페이지가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홈페이지가 잡혀 있고 그 페이지들마다 다 뭐가 있냐면 헤더 푸터가 다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냐면 홈페이지에 헤더 지우고 푸터 지우세요. 얘만 있으면 돼요. 홈. 로긴 페이지도 헤더 지우고 푸터 지우세요. 로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거 이상하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헤더랑 푸터를 app.js에 아래 위로 붙여 놓을게요. 그럼 딴 데서 안 적어도 되죠. 이렇게
근데 왜 푸터는 이게 자동 완성이 안 되지? 괜찮아요. 적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 홈페이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얘를 지우고요. 얘를 지워요. 됐나요? 그 다음에 index.js로 가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앱을요 뭐로 감싸야 되냐면 브라우저 라우터로 감싸요. 이렇게 감쌌죠? 이게 1번이에요. 설치하고 나서 1번이 브라우저 라우터로 모든 애들을 감싸는 거예요. 어차피 앱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얘로 감싸고, 두 번째로는 앱으로 와서 라우팅을 하는 거예요. 라우팅을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든 페이지에는 헤더와 푸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면 모든 페이지에 여기 헤더 적으면 안 되겠죠. 근데 모든 페이지에 헤더와 푸터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라우트라는 애를 임포트하고 한칸 띄우고 패스. 그래서 이 주소를 슬러시 하면 우리 홈으로 가게 할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그젝트 해서 true라고 해주고요. 컴포넌트를 홈 페이지 이렇게. 그러면 주소가 어떤 주소가 오면 이 홈페이지로 가냐면 3000번 해서 슬러시 딱 이렇게까지 오면 이쪽으로 와요. 홈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게 읽어질지 결정하는 건데 패스가 얘면 얘가 읽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필요하죠. 우리 로긴 페이지가 있죠. 로긴은 슬러시 로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로긴 페이지라고 하면 라우팅이 됐는데 봐봐요. 내가 주소를 슬러시까지만 하잖아요. 자, 슬러시까지만 하면 얘가 리턴이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그젝트 true를 안 걸잖아요. 얘를 안 걸면 슬러시도 읽어지고 슬러시 로긴도 읽어져요. 왜냐면 얘도 슬러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주소를 정확하게 해라. 정확하게 주소를 읽어라. 라는 속성이거든요. 얘를 꼭 넣어줘야 돼요. 얘가 없으면 슬러시도 있고 슬러시 로긴도 있고 슬러시로 시작하는 건 다 읽어요. 근데 만약에 주소가 이렇게 있으면 슬러시 홈 슬러시 로긴 이렇게 있으면 이거젝트 투로 필요 없겠죠. 이렇게 있으면 필요 없어요. 두 개 다. 근데 제일 앞에 이제 슬러시가 있기 때문에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내가 주소 슬러시 호출하면 얘가 리턴 될 거고 슬러시 로긴하면 얘가 리턴 되는 거니까 페이지가 이동되는 게 아니라 뭐죠? 이거는 객체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언제는 홈페이지 쓰고 언제는 로긴 페이지 쓰고 이게 라우터를 화면에서 객체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페이지는 하나, 페이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는 슬러시 했으니까 요 부분이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 홈이죠. 이제 로긴으로 가고 싶으면 슬러시 로긴 바꿔지죠.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위에 헤더에 메뉴가 두 개 있잖아요. 얘 클릭했을 때 이동하게 해볼게요. 아니면 여기 계속 주소 적어야 되니까. 클릭했을 때 이동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좀 이상하지만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헤더로 가서 얘를 건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A 태그를 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A 보기만 하세요. href는 슬러시 홈 밑에 거는 로그인이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홈을 클릭을 하면 왔죠. 저 로그인 클릭하면 로그인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에 잘 봐요. 어떻게 되는지. 새로 고치면 되죠. 그러면 이거 전체 페이지 다시 읽어본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중간에 있는 것만 바꾸면 돼요. 그게 내비게이션이거든. 얘들은 어차피 싱글 페이지를 쓴다고요. A 태그 쓰면 안 돼요. 전체를 다시 불러오기 때문에. 뭐만 바꾸면 돼요? 가운데만 바뀌면 되죠.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A 태그가 아니라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링크. 그래서 to 해서 슬러시 홈 A랑 달라요. 다음 밑에는 link to 슬러시 로긴 로그인.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잘 봐요. 여기를 잘 봐요. 여기 동글동글 도는지 안 도는지. 자, 로그인 가면 안 도이죠. 홈 가도 안 도이죠. 이거 뭐만 하는 거냐면 가운데 것만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슬러시 로긴을 호출하는 순간 이 app.js의 패스가 얘로 바뀌면서 얘를 지우고 얘를 여는 거죠. 이것만 계속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두 개나. 이게 라우터입니다. 얘를 써야 돼요. 얘를 안 쓰면 계속 다운받아야 돼요. 이 리액트가 단점이 최초 로딩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최초에 웹팩으로 받아야 될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A 태그를 쓰는 순간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다운받는 거. 캐싱이 안 돼 있으면 엄청나게 많이 받겠죠. 캐싱이 돼 있으면 이거 있는 거니까 안 받아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다 다운받게 되니까 다운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한번 했으면. 그럼 A 태그 쓰면 안 돼요. 얘는. 됐나요? 이게 링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우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도 당연히 던질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데이터 어떻게 던질까요? 어느 페이지에서 어느 페이지로 갈 때 데이터 던지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를 한번 던져볼게요. 그 리액트 라우터에서 프로푸스를 이제 넘길 수 있는데 뭘 쓰냐면 매치 파람스라는 걸 써요. 얘로 한번 넘겨볼게요. 매치 파람스. 여기 보면
여기 땡땡 아이디 땡땡 어서 이렇게 돼 있죠. 주소 뒤에. 일단 파라미터를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어디서 하냐면 여기가 아니라 라우트에서. 그래서 라우트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주소가 만약에 우리 그 포스트라는 게 있으면 포스트 1, 포스트 2 하면서 데이터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로그인해서 여기서 연습해 볼게요. 땡땡 아이디라고.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줘 가지는데 요 뒤에다가 내가 숫자를 넣어도 가집니다. 당연히 이거는 안 가지겠죠. 이거는 가지는데 여기 뒤에 숫자 넣어도 가지네? 슬러시 쳤네요. 맞죠? 그 이거 뒤에 넣은 요 값 있잖아요. 요 값. 요 값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값을 어떻게 받냐면 일단 여기 헤더에 수정을 좀 합시다. 이 데이터를 한번 뒤에 10이라고 해서 한번 넘겨볼게요. 로그인 버튼 클릭하면 10이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 10을 어떻게 참조하냐면 매치 파람스라는 걸로 참조해요. 로그인이라는 페이지에서 프로프스를 받겠죠. 이거를 콘솔에다가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이 프로프스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끄집어낼 수 있겠죠. 볼게요. 자, 콘솔 보고 자,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게 프로프스예요. 프로프스에 보면 히스토리가 있고 로케이션이 있고 매치가 있죠. 우리가 따로 데이터 넘긴 게 없잖아요. 뭐 넘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따로 넘긴 건 없고 지금 우리가 링크로 해서 이동한 거죠. 링크로 이동하면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가져요. 링크로는 처음 이동해봤죠. 그럼 기본적으로 히스토리는 뭐냐면 이전 페이지로도 돌아갈 수 있는 객체겠죠. history.go back 이전 페이지로 history.push 하면 강제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history 그 다음에 location이라는 것도 있네요. 로케이션 정보가 내가 이렇게 적었다는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매치를 봐요. 매치 보면 파람에 뭐 있어요? id는 10이라고 있죠. 그럼 나는 match.props.match.params.id 하면 나오겠죠. 10이라는 데이터가. 확인해 볼게요. props.match.params.id 여기 10이 나오면 되죠. 그러면 데이터 이동하는 거 끝이에요. 잘 나오죠? 이렇게 파라미터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는 내가 프로포스 안에 뭐가 있는지만 보면 되죠. 프로포스.고백 해볼까요? 여기서 프로포스.history. 이거였나? 맞나? 프로포스.history. 고백. 근데 고백이 뒤로 가는 건지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키가 필요하잖아.
뒤로 가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오, 이런 것도 되네. 두 페이지로 넘어가고. 고백은 그냥 뒤로 가는 거고, 고는 두 페이지, 뭐 세 페이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네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저는 코드가 너무 작다. 푸시하면 정해진 URL로 갈 수 있대요. 히스토리 고백. 버튼을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div로 좀 감싸가지고 여기는 저장하면 가로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 onClick 뒤로 가기 props.history.고 1 한 칸 뒤로 가라.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오른하네. 왜죠? 세미콜론 때문이구나. 자, 여기서 로그인 갔다가 로그인돼서 뒤로 가기 하면 뒤로 안 가지는데? 홈 갔다가 로그인 갔다가 뒤로 가기.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나? Each child list should have a unique key. 아, 키를 좀 넣어줄게요. 잠깐만요. 이 키는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키는 그림 그릴 때 구조 막 변경하고 배열의 요소 삭제하고 이럴 때 필요한 건데 지금은 아직 몰라도 되고 나중에 한번 설명해 줄게요. 코드의 아이디라고 할게요. 어떤 리스트나 컬렉션이 있을 때 키가 필요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홈에서 로그인 갔다가 뒤로 가기 되네요.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고백도 한번 해볼게요. 고백 홈 갔다가 로그인 갔다가 고백 잘 되고 푸시도 해볼게요. 푸시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경로로 이동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슬러시 얘로 갈게요. 슬러시로. 이게 홈페이지였죠, 맞죠? 홈에서 로그인 갔다가 뒤로 가기 누르면 홈을 가네요. 푸시와 고백과 고가 있네요. 고를 이용하면 여러 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맞죠? 두세 칸을 뒤로 갈 수도 있고, 고백하면
한 칸만 뒤로 가게 되고, 푸시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로케이션이라는 객체도 있었잖아요. 로케이션은 함수는 없고 그냥 정보들이 들어가 있네요. 맞죠? 정보들. 로케이션. 매치는 여기서 내가 파람을 볼 수 있고, 패스나 URL 같은 거. 됐죠?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거 라우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이동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내비게이션 만들어서 클릭해서 이동하면 되죠. 링크로. A 태그 대신 뭐 써야 돼요? 링크. 내가 어떤 함수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싶어요. 뒷페이지로. 백. 내가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어요. 푸시. 이거는 구조분할을 할 때 하는 게 편해요. 히스토리라고. 만약에 자주 쓸 거면 앞에다가 const history. 이거 기억나죠? purpose. 빼두는 게 사용할 때 편하겠죠. 계속 적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라우터 마무리 할게요.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돼요. 여기 보면, 그럼 이제 링크라는 거를 내가 디자인하고 싶잖아, 얘를. 그럼 스타일 컴포넌트 필요하죠. 하나 만들어 볼게요. const 스타일. 이거 아까 잘못 적었네. 헤드 버튼인데. 헤드 버튼. 자, 스타일 해서 이름을, 얘는 헤드 링크잖아요. 디자인 할 건데 스타일드에 보면 이 링크가 없어요. 있나? 있네. 없었는데.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었나? 링크 디자인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원해주나 보네요. 예전에는 이거 안 해줬거든요. 상속에서 썼는데. 태그를 사용해서 그냥 그대로 나온 거 같아. 그래? 안 되겠지. 안 되는 걸로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링크의 글자 색깔을 레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여기 감싸는 거예요. 홈, 로그인 둘 다 해볼게요. 저장하면 오른하네. 안 되네요. 이게 없거든요, 스타일에. 이게 없어요. 어차피 스타일들 다 소문자인데. 여기 링크는 있나? 이 링크는 딴 걸 거야. 맞나? 아니겠지. 한 번만 해볼게요. 혹시 바뀌었을 수도,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링크 객체, 임포트해서 쓰시면 돼요. 임포트해서, 얘를 상속해서 디자인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것 때문에 올랐네요. 잘 될 거예요. 그거 혹시 그거 되든가요? 아까 전에 점 링크 한번 해볼까? 일단 이거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확인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변했죠? 링크나 다른 클래스들 디자인하고 싶으면 스타일이 없는 거는 이렇게 상속해서 쓰시면 돼요. 이게 상속이죠. 스타일 익스텐저니까. 이거 안 되겠지? 설마 되나? 일단 내가 알기로는 그때는 안 됐거든. 안 되네. 안 돼요. 상속해서 쓰시면 돼요. 요까지 하면 개념 알겠죠? 내가 만약에 스타일드가 안 들고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링크 거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나 이제 나중에 뭐 리액터로 일을 할 거면 이 스타일 컴포넌트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거 스타일 컴포넌트 말고도 리액터로 디자인할 수 있는 게 디자인 관련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말고 리액트 컴포넌트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 써보질 않아가지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얘가 좋아서 얘를 쓰는데 딴 것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서. 딴 거 쓰셔도 돼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할 때는 웬만하면 부트스트랩 쓰세요. 부트스트랩 치면 나오거든요. npm에 npm-i 부트스트랩 이거 검색할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리액트 부트스트랩 하면 얘네들이 부트스트랩에서 리액트 부트스트랩 제공해 주거든요. 얘는 조금 사용하는 게 달라요. 설치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복사해서 설치해 볼게요. 서버 끄고 설치. 부트스트랩으로 하세요. 내가 뭐 하루 종일 디자인하고 앉아 있어야 돼. 여러분들 개발자인데. 나중에 내가 뭐 리액터 일을 하게 되면 그때 공부하세요. 디자인. 마음먹고 하루에 한 2-3시간씩 집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인터넷 강의도 많고 요새 좋은 게 많아서 보면서 그냥 좀 파면 할 수 있어요. 개발자 돼서. 준비만 해서 나가면 돼요. 설치했죠? 써볼게요. 어떻게 쓰냐면 임포트해서 버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임포트해서 쓰네. 맞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단은 브라우저에 글로벌로 뭘 또 걸어야 되네요. 보니까 이게 글로벌로 걸고 싶으면 이렇게 걸면 된다는데 우리 설치했잖아요. 설치해서 했으니까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잠깐만. 임포트해서 가져도 되고 해도 되고 스타일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도 되고 필요한 곳에서 임포트해서 아니면 미리 걸어 놔도 되네. 이거는 걸어 놓는 게 편할 것 같다. 파일마다 임포트 하는 것보다. 이거는 설치하고 나서 이렇게 하세요. 이거 복사해서 퍼블릭의 index html에 가서 제일 위에 여기 있죠. 헤드 끝날 때 타이틀 위에다가 여기다 넣을게요. 아니면 CSS 할 때마다 다 임포트 했어야 돼. CSS가 뭐 버전에 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자기들은 CSS 안 주니까 이거를 이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내가 파일을 다운받아야 되고 부트스트랩 디스트에 CSS에 부트스트랩 민점 이게 있나? 볼까요? 부트스트랩에 디스트에 CSS 민점 CSS 있네. 안 걸어도 되네. 있네요. 안 걸게요. 얘 쓸게요. 임포트해서 쓰겠습니다. 근데 임포트해서 쓰는 것보다 이게 편하긴 할 건데 임포트 안 해도 되거든. 일단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래서 뭐부터 해볼 거냐면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면 감이 딱 올 거예요. 그쵸? 컴포넌트에 여기 보면 버튼이 있죠. 버튼 만들어 볼게요. 요거 하나 복사해서 프라이머리 버튼 복사해서 우리 홈에 버튼이 없나? 홈에 요거 더하기 버튼 있잖아요. 위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는 이제 한 칸 지우고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뜨죠. 밑에 버튼 임포트 하네요. 맞죠? 자동으로 버튼은 부트스트랩의 버튼 맞죠? 저장해서 실행해 볼게요. 부트스트랩 디스트의 JS에 부트스트랩 JS 모듈에 납하는데 모듈을 못 찾는다네. 넣어줘야 되네. 넣어줄게요.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넣어줘야 돼요. 아까 전에 이렇게 넣든 이걸 넣든 둘 중에 하나 넣어야 돼. 그래야 쓸 수 있냐. 디스트 패키지를 못 찾는데 임포트 해줘야 돼요. 그걸 들고 와야지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임포트 할게요. 그냥 임포트를 어디다 하냐면 app.js에 하면 되겠죠. 어차피 얘한테서 다 파생되는 거니까. 저장 들고 올게요. 모듈에서 이거는 서버 재시작해야 되겠다. npm start 그리고 이거 배우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는 폼 태그 다루는 방법 배워야 돼. 폼 태그 로그인 창이나 회원가입 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 안 되네. 모듈 라파운드 모듈 있는데 여기 경로가 틀렸나? 왜 못 찾지? 마이랩의 릴트 웹커의 마이앱의 노드 모듈에 부트스트랩의 디스트의 JS 노드 모듈에 있는데 부트스트랩 아까 있었는데 노드 모듈에 부트스트랩 디스트의 CSS 아 JS가 없다네. JS도 임포트 해야 되나 보네. 왜지? 이것 때문에 오르나는데? JS도 필요한가 보네. 문서에도 그렇게 나오나?
다시 실행할게요. 스타일 시트 JS 모듈 라펀드 jQuery. 아 몰라, 그냥 이거 쓰지 마요. 지우고 얘 넣읍시다. 얘 넣을게요. 밑에 링크 CDN 방식 얘 놓고 쓸게요. 얘는 인덱스 HTML에 넣으면 돼요. 서버 끄고 아까 전에 그 자리에 넣을게요. 여기 부트.min.css만 있으면 되는데 왜 JS를 달라고 하지? 둘 다 돼요. 내가 임포트를 잘못했어요. 프라이머리 잘 뜨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그 버튼 임포트 할 때 home.js에서 리액트 부트스트랩인데 그냥 부트스트랩이라고 해가지고 임포트 다시 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되겠다. 잠깐만요. 어디 있었지? 아까 전에 그 임포트 하는 방식도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되는지. 요거 걸면 된다 했잖아요. 앱 JS나 인덱스에 걸면 된다 했으니까 글로벌하게 얘를 걸면 되겠죠. 인덱스 HTML에 얘 지울게요. 지우고 요거까지만 테스트 해볼게요. 아무리 인덱스 HTML 건드리는 것보다 인덱스 JS에다가 넣을게요. 다시 실행해볼게요. 이거 잘 되면 인덱스 JS에 임포터에서 쓰세요. 임포터에서 잘 될 것 같네 지금 보니까. 잘 되죠. 임포트에서 쓰고 요거 하나 해봐야지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도 최소한 내부 바는 한번 달아봐야지. 내부 바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내가 내부 바란 내부가 있네. 내부 바를 해야 되네. 내부 바. 뭐가 제일 낫지? 요거? 이거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서
헤더에 우리가 만든 헤더 요거 있고, 여기에다가 div로 감싸서 아래 위로. 근데 이렇게 의미 없이 여러 개 넣으려고 div 만들 때는 사실 div 안 적고 이렇게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지원을 해요. div 넣을게요. 그 다음에 밑에다 넣어볼게. 컨트롤 V. 그 다음에 얘는 임포트 하면 되겠죠. 컨트롤 스페이스 임포트, 컨트롤 스페이스 임포트, 컨트롤 스페이스 잠깐만, 이 내부는 무슨 어디 거 내부지? 위에 건가 밑에 건가? 밑에 건가네. 홈도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임포트하고, 인덱스라고 적혀있는 위에 거 쓰나요? ESM 인덱스. 폼 컨트롤도 ESM의 얘 거, 얘도 인덱스 적혀있는 거. 뭔지 모르겠어요, 인덱스 적혀있는 게. 얘는 오류나는데, 폼 컨트롤. 폼 컨트롤 됐고, 오류 다 사라졌나? 됐네.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거 어떻게 돼 있냐면, 기존에 우리 있던 내부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그 헤더바 바로 밑에다가 추가해서 거는 거예요. 생겼네요. 맞죠? 이렇게 쓰면 되네. 근데 이게 아마 이거 클릭하면, 요거는 요거 한 번만 해보세요. 여기 HRE표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홈 갈 때 슬러시라고 해서 잘 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잘. 내부 링크 href에 슬러시 되면, 일단 내가 알기로는 이거 슬러시 로긴이라고 해볼게. 이거는 하면 지금 얘가 어디지?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이거 여기서 이제 피처 눌리면 돌잖아. 그렇죠? 홈 눌려도 돌잖아요. 이렇게 이동하면 안 되죠. 이거 HRF네요. 요거는 요거까지만 다 가르쳐주고 마칠게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잘 가요. 여기 링크 우리 아까 전에 쓴 거 있잖아요. 링크. 오늘 링크 2에서 슬러시로 가게 하고 이게 이제 홈이라고 하면, 이건 디자인이 안 먹혀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클래스 네임. 이렇게 기억나죠? 클래스 네임. 어차피 쟤들 CSS로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만 CSS 이름이 적으면 되는데, 이렇게 점으로 돼 있는 거는 어떻게 이름 지으면 되냐면, 이 앞에 내부라고 돼 있잖아요. 다 소문자로 해서 내부하고 짝대기 링크하면 돼요.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내부 짝대기 링크. 이거 확실히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원래 W3스쿨에 보면 내부 있잖아요. 여기 원래 CSS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면 아마 내부 짝대기 링크 맞을 거예요. 맞죠? 언더바는
언더버가 짝대기가. 짝대기네요, 짝대기. 맞죠? 짝대기. 그러면 이거 잘 먹는지 한번 볼게요. 얘죠, 홈. 뭐 딴 데 갔다가 홈 눌리면 안 깜빡이죠. 딴 데는 막 이렇게 뺑뺑 도는데 홈 눌리면 안 깜빡이죠, 맞죠? 다른 페이지 갔다가 홈 눌려볼게요. 안 되죠. 디자인은 먹었잖아요, 홈. 이 디자인을 이것만, 이 링크 부분, A 링크 부분만 이렇게 좀 하세요. 부트스트랩 쓸 때 A 링크는 못 쓰니까 A 태그 쓰는 부분만 링크로 바꾸고, 그리고 클래스 네임으로 값 넣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봐봐. 클래스 네임 내가 내부 브랜드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클래스 네임이라면 이거예요. 클래스 네임 내부 바 브랜드 거의 100% 이거 맞을 거예요. 볼게요. 맞는지. 내부 브랜드가 내부 바의 짝대기 브랜드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네임을. 그럼 할 수 있겠죠? 부트스트랩.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할 때는 부트스트랩을 하세요. 스타일링 하지 말고 플렉스로 해도 되는데 내가 그거 할 시간도 있고 자신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부트스트랩 쓰세요. 알겠죠? 부트스트랩 다 적용시키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